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식량을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우리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소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 질소순환. 자, 우리 몸은요, 세포는요,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단백질에 들어있는 원소, 어떤 원소가 있지? 서연아? 단백질에 들어있는 원소. 4가지. 정도만 큰 거 4가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 이 중에서 여기 있는 탄소, 수소, 산소는 단백질이나 지방에도 있어요. 단백질에도 탄소, 수소, 산소가 있고 지방에도 탄소, 수소,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질소는요. 단백질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질소가 필요한데 이 질소는 단백질에 밖에 없다. 즉 식물 역시도 똑같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하든가 뭔가 흡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질소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인 질소가 왜 부족해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공기 중에는요, 질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기 중에 질소. 근데 질소는 몇 중 결합으로 되어 있지, 준원아? 질소 몇 중? 자,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다섯 개. 그래서 질소 분자는 N2잖아. 그럼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얘는 몇 개 더 있어야 돼? 3개 더 있어야지. 그래서 또 다른 질소인데 너는 몇 개 있는데 나도 5개 있어. 그럼 우리 3개씩을 뭐 하자? 공유하자 이렇게. 3개씩을 공유하게 되면 총 8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질소와 질소는 몇 중 결합을 한다? 3중 결합을 한다. 그래서 질소와 질소가 3중 결합을 우리가 하게 돼서 이 3중 결합은 공유 결합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 그래서 얘를 쉽게 끊지 못해요. 끊어야지 단백질의 재료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시 지구에도 그렇고 현재 지구에도 그렇고 약 78%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소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질소를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하는 뿌력 박테리아나 이런 놈들 있는데 이 질소 고정세균이 질소를 이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암모늄. 암모늄이온은 물에 매우 잘 녹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과 함께 흡수해서 얘를 씁니다. 그래서 질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질소 고정세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번개를 맞잖아요. 번개를 맞게 되면은 질산이온이 됩니다. 그럼 번개를 맞아서 질산이온이 되게 되면 이때 여기 있는 질산이온을 다시 식물은 물을 흡수해서 물과 함께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암모늄이온은 질산화세균이라고 하는 세균. 이러한 세균이 질산이온으로 또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식물과 동물이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식물과 동물이 썩겠죠. 그죠? 썩게 되면은 분해자라고 하는 놈이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게 되면은 암모늄이온과 질산이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질산이온은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 있는 얘는 탈질화세균이라고 해서 탈질산화세균에 의해서 다시 얘는 질소 기체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식물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암모늄이온과 질산이온인데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언제까지?
농경생활 하기 전까지는 이게 충분했었어요. 근데 농경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연정아? 농경생활?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다는 얘기는 좁은 면적에 많은 양의 식물을 심는 것이 농경생활이죠. 맞죠? 그 전까지는 충분히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질소고정세균이 충분히 만들어졌고 번개 쳐서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좁은 땅이다 하다 보니까 얘가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질소가요. 그럼 질소가 부족하니까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뭘 사용했었냐면은 천연비료를 사용했어요. 천연비료. 천연비료. 두 글자로 템이라고 하죠. 템. 템이 어떻게 만드는 거지, 준아? 거름의 종류죠, 거름. 뭘로 만드는 거지? 동식물에 우리가 사체 또는 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게 이거죠. 그죠? 냄새 어때요? 고약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균들 많이 살까 조금 살까? 겁나 많이 살겠죠. 그래서 이 퇴비를 가지고 처음에는 사용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까지 그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천연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해버립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 질소 그리고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촉매가 있어요. 촉매. 촉매가 뭐였었지? 연정아 촉매. 촉매. 촉매라고 하는 단어가 촉매. 촉새 말고. 촉매는 어떤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 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건데 그냥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어떤 물질, 도와주는 물질, 근데 자기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 그래서 여기 하버라고 하는 사람과 보슈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하버-보슈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걸 하버-보슈법이라고 부르는데 하버와 보슈가 공기 중에 누구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천연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질소비료의 대량 생산 가능해져 생산량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첫 단어는 뭐냐면 화학과 우리 생활, 화학의 유용성이에요. 화학이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유용한 역할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복합비료 농약품의 개발, 농산물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류 문제. 합성섬유와 합성염료가 개발되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합성섬유, 자, 여기 있는 거. 캐노더스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개발한 최초의 요거만 기억하면 돼. 이 사람 이름 잘 몰라도 돼요. 최초의 합성섬유. 매우 질겨요. 유연하네요. 신축성. 그렇죠. 나일론. 나일론. 스타킹, 운동복, 밧줄. 이게 최초의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그물을 만들었네. 그물. 자, 그전에는 낚싯대를 이용해서 고기를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근데 그물은요.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있지.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식량을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폴리에스터 가장 널리 쓰는 합성섬유로 내구성 신축이 좋고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 뭐 와이셔츠, 양복 뭐 이런 데 사용합니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나일론하고 이렇게 합성 염료가 뭐죠? 염료. 색. 그래서 천연염료에 비해 구하기 쉽고 싸져 합성염료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우리 옷들 있지, 그치? 전부 다 합성염료 때문에. 그래서
최초로 모브라고 하는 합성 염료가 발견됩니다. 생성돼요. 그래서 퍼킨이 개발한 최초의 합성 염료. 모브라고 하는 거예요. 모브. 최초의 합성 염료는 뭡니까? 모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거 문제 해결, 건축자재의 발달로 대규모 건설이 가능해졌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건물 역시도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거죠.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인 건축 재료를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는 철, 이 철의 재료는 매우 중요해서 어떻게 철의 재련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쭉 한번 보도록 하자. 철의 재련. 자, 일단 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철의 재련은 뭐냐면은 땅 속에서 캐낸 철광석에서 철만 따로 뽑아내는 걸 철의 재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요것에 대해서 잠깐 보자.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은 일단 필요한 물품이 여기 있는 얘하고 그다음에 얘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C가 뭐지, 서연아? 탄소. 근데 우리가 철의 재련할 때는 얘 이름을 코크스라고 부를 거예요. 코크스. 탄소 맞아요. 근데 이름을 코크스라고 부릅니다. 자, CaCO3 연정아 뭐지? 탄산칼슘.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물질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철을 재련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두 놈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럼 이 두 놈이 왜 필요한지 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코크스를 가지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보자. 첫 번째 코크스를 가지고는요, 얘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최초로 일산화탄소를 먼저 만듭니다. 자, 화학반응식 쓰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 2개니까 여기 앞에다가 뭐 써? 이 탄소 몇 개? 2개 앞에 2.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됩니다. 화학원은 반응식을 못 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식을 쓰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철광석에는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어요. 산화철이라고 하는 철광석. 여기 있는 놈을 일산화탄소와 만나게 해서 철을 만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 철이 지금 몇 개 있지? 2개. 2개. 그럼 앞에 2.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를 보자. 여기 있는 탄소 개수 똑같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탄소가 총 몇 개 있어, 산소가? 4개. 여기는? 2개 있지? 4개, 2개인데 탄소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기에다가 A를 쓰고 여기다가도 A를 쓴 다음에 전체 산소의 개수를 해보자. 여기는 지금 산소 몇 개 있어? 3 플러스 여기는? A개. 이게 뭐와 똑같아야 돼? 2A가. 그럼 A는 얼마? 팅팅 넘겨니까 A는 3. 그래서 여기서 A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어주면 반응식. 자, 그래서 이렇게 철을 다시 재생산하게 될 겁니다. 철을 재련했어요. 근데 이 철이라고 하는 놈은요, 어디에서 만들어지면 용광로에서 만들어져요, 용광로. 용광로 온도가 어떤 거? 매우 높은 거.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철이 다른 것과 또 반응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철이 나왔는데 철이 바로 산소와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두 번째 쟤를 집어넣어주는 저기 있는 탄산칼슘은 쟤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얘하고 그리고 얘로 분해가 됩니다. 산화칼슘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럼 이 산화칼슘이 뭘 해주냐면은요,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 있었지? 서연아?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 얘가 제일 많았지. 이거 생각 안 나냐?
산규, 알철, 칼라, 칼마. 이거 안 보여주세요. OCR, 펠가나, 크민페자.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중에. 저 질산이만 하지 않았어요? 아, 질산 공기 중에 있던 거고. 지각이 잘 맞는 원소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돼요. 그럼 제일 많은 게 이 두 놈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철 주위에도, 산화철 주위에도 얘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할 거예요. 제거해서 만들어지는 놈이 이렇게 CaSiO3라 부르고 얘를 규산화칼슘이라 읽었습니다. 규산화칼슘이라 읽어주고 그리고 슬래그라고 표현을 해줘요. 슬래그. 그럼 이 슬래그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철이 나오게 되면은 철 위로 이렇게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철이 산소화 재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여기는 불순물도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철이 되는 전체 내용입니다.